오늘도 빅테크의 실적을 소화하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소화하고 우리 시장 바쁩니다. 지금 표정을 보면 나스닥 선물은 상승 전환됐거든요. 0.5%의 상승. 그리고 자체적으로 IT 투톱도 낙폭을 좀 줄여가다가 다시 또 밀리면서 하이닉스는 0.9%가량 밀리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 삼성전자 0.5%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까?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이분 또 모셨습니다. IT의 신이죠.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저기서 아마 모셔가려고 했을 텐데 저희 쪽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요. 개장 전에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고 쭉 보셨을 거예요. 원래 사실 삼성전자 호실적 나오면 빠지는 징크스 있잖아요. 오늘 상승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시장 컨센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세부 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공개가 되지 않는데 네. 딱 그 예상한 수준만큼 추정했던. 네네 추정한 것만큼 나왔고 그래서 크게 방향성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넘버는 만족한다. 시장도 네네. 만족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한테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역시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넘버보다도 기대치였는데 네네, 기대치가 맞습니다. 워낙 낮아져 있어서 네네. 그냥 부응하는 정도였다. 그러면 투자 관련해서도 사실 워낙 관심이 컸잖아요. DS 부문의 헤드라인 넘버가 얼마가 나오느냐 보다도 중요했던 게 결국은 소부장단으로 이어질 혹은 수요가 살아있느냐를 가늠할 투자인데 시설 투자가 한 12조 1천억 원? 반도체 쪽으로만 한 10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대치에 그냥 부합한 정도예요? 어떤 의미예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이 좋을 때, 지난 한 3년 동안 보면, DS 부문에 들어가는 캐펙스가 연간 한 50조 원 정도 됐습니다. 연간 50조. 네. 그래서 이제 분기에 지금 만약에 10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4분기로 대충 이렇게 곱하기 4를 해봐요. 또 한 40조 원 정도 수준이니까, 캐펙스가 사실 어떤 호황기 때보다는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되면 별로 이렇게 주가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기대치 없어서예요? 그것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번 상승 사이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반등 사이클이 이렇게 물량이 늘고 Q가 늘고 이제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Q는 사실 별로 안 늘고요. 이제 P. P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공급 빗 그로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기별로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거의 20%씩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 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다시 빠질 거라는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보면 나쁘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감산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증산으로 돌아설까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했던 건데 지금 쉽사리 Q를 늘렸다가는 가격 상승도 잡혀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시설 투자 한 12조는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괜찮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나쁘지 않은 정도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 나오고 정말 차갑게 문매를 맞았어요,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사실 워낙 상반기에도 올라간 게 없는데 이제 8만 1,000원 잡고 60일선을 지지하는데 이번 실적이 주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될까요? 네, 일단 기대치가 하이닉스 쪽에는 너무 높았고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멀티플 자체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었고요. 예. 멀티플도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그 두 회사의 주가 어떤 향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 HBM 쪽만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커머디티 D램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오히려 이익률이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HBM보다도 네네, 전통 맞습니다. D램에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전통 D램 라인을 헐어가지고 계속해서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 D램 쪽에서 수요가 올라오면 그럼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동안에는 HBM을 못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주가적으로 매력이 없었는데 그랬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지금 레거시 D램 수요가 올라오면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삼성전자구나.
라고 해서 이제 시장이 오히려 또 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HBM 쪽으로 라인 전환을 많이 해서 정통 디램 쪽의 라인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네, 덜 하죠. 왜냐하면 그 디램 생산 캐파가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그리고 레거시 디램 쪽도 지금 캐파가 제일 많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HBM 쪽으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거의 그러니까요. 뭐 하이닉스가 더 많기 때문에. 캐파의 절반을 지금 HBM 쪽으로 거의 전환을 네. 해버린 회사고, 삼성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전체 비중에서 봤을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반도체 지금 기회를 어떻게 보세요? 워낙 삼성전자가 헤드라인 넘버만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게 7월 초 분위기잖아요. 그때 잠정 실적 나오고 주가가 한 88,8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딱 7월 11일인데 이때부터 대표님 나스닥이 딱 꺾이면서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자체 개인기로도 가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인데 지금이 기회일까요? 사실 녹록진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이클상으로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하면서도 제가 하반기는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네네. 하반기 이제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워낙 컸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당혹해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네. 근데 숫자가 잘 나오는데 주가는 못 갑니다. 네, 그게 슈퍼 사이클이 원래 꺾일 때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황은 너무 좋은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달려갔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이제 나오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하자. 그러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조심하자의 핵심은 AI 거품론인 거잖아요. 먼저 당겨가서 주가가 상반기 내내 달려갔고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인데 2분기 성적표를 다 뜯어보니까 잘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가이던스라든지 매출 성장률 그리고 이익 기여도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확대 해석이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빅테크 실적으로 좀 잠잠해질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우리 메모리 사이클하고요. AI 반도체 사이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좀 혼동을 하면 약간 네. 투자의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분리해서 볼까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뭐 물론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AI 반도체 사이클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선반영이 상당 부분 됐다고 그러면 AI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상승 룸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이나 이런 어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지금 펀더멘탈보다는 반도체 규제, 네. 맞습니다. 그런 쪽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거품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거품을 사실 우리 뭐 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번을 겪으셨을 텐데 네. 거품을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품이 꺼진 경우는 없습니다. 아하. 네, 이게 거품이 아니다. 이번은 달라. 그럴 때 이제 거품이 터지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AI 반도체 쪽에는 수요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빅테크들이 저렇게 나가는 이유는 다 뭐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잉 투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필요해서 투자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알파벳, 구글도 이야기했었고 이제 어젯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AI는 지금 속도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투자를 약간 캐펙스 투자를 등한시해버리면요. 네. 나중에 이 경쟁력 처진 거를 따라가기 되게 힘들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빅데이터가 오염되고 있어요. 빅데이터가 오염되고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지금 이제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 같은 컴퓨팅 파워를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수급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웹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웹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점점 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웹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생성형 데이터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다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붕괴가 됩니다. 딥페이크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딥러닝을 하면 그렇죠. 오염된다. 그 오염된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학습을 하면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할 때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아예 붕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비관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HBM과 관련된 AI 내러티브가 살아있으니까 HBM도 계속 좋게 볼 텐데 오늘 삼성전자 퀄 테스트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 IR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통과되더라도 이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익성이
뭐 이렇게 삼성이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내용에 있겠지만 따라. 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연단위 계약을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연단위 고정 가격이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생산 수율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계약도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후발 업체들이 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생산 수율이 어떻게 될지도 그 수익성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HBM 쪽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전에 기대한 것보다는 좀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어제 지금 짐 켈러라는 반도체 네. 설계 거장이 있잖아요. 텐스토렌트에서 파운드리? 내놓은 웜홀이라는 AI 반도체를 내놨는데 예. 이게 가성비나 전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엄청난 혁신을 내놓은 매력적인?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HBM을 안 썼습니다. 이 반도체. 아. GDDR6를 가지고 구현했는데요. 네. 네, 이게 사실 최근에 대체. 나스닥에서 보면 암홀딩스의 주가 영향이나 ARM, 네. 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도 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의 대체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대체제라기보다는요, 그렇게 비싸게 안 하고 이렇게 싸게 또 잘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 여부는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IR 10시 주목해 보도록 하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성공투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